DJC는 이제 혁신이에요. 그럼 이제 혁신이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디자인 띵킹. 뭘 디자인하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리서치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컨셉을 갖게 되고 컨셉에서 프로타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하죠.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툴을 가지고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이게 디자인이 되고 구현이 됐을 때 우리는 혁신이라는 말을 감히 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혁신이라는 가장의 중심은 어떠한 경제적인 성과를 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의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만족도, 학생들이 성취되었다는 그러한 만족감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혁신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 분야,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이 가장 코인, 핵심에 있는 인터섹션은요,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혁신이라는 부분이죠. 여성? 네. 기존에 있는 틀에서 계속해서 남성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강점, 기능, 그런 것과 같이 손을 잡으셔요. 내가 이거 하는데 너희 해줄래? 라고 하신다면 이게 더 만들어진 우리의 상생의 효과가 우리로 인해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들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 격차가 이제 많은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가상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뭐 지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극복해서 좀 양질의 교육을 국내에도 그렇고 또 많은 전 세계에 이제 저희가 좀 보급을 하고 싶다는 미션을 가지고서 설립을 했습니다. 1초 만에 해외 연수를 보내주겠다라는 컨셉으로 가상현실로 해외를 실사로 다 구현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베버리힐즈나 뉴욕이나 이런 데들 찍어오고 단순히 실감형으로 콘텐츠만 이렇게 잘 보여준다고 해서 학습 효과가 있진 않으니까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을 그때 처음 도입을 해서 실제 음성인식으로 대화하고 그럼 발화에 대해서 정답 처리를 실시간으로 해주고 그 정답 처리된 거에 따라서 그 실제 촬영된 영상들이 이렇게 변화해서 시나리오로 이렇게 가는 이거를 그래서 원어민이 실제로 있지 않지만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SK텔레콤 독점 계약을 해서 출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왜 감성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게 됐냐면 학습자의 인지 정서에 대해서 점차 관심을 갖는 게 최근 트렌드로 많아졌습니다. 대면 교육이 비대면으로 디지털이나 원격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사실 사람이 교육이라는 거는 현장에서 만나서 호흡하고 선생님이나 아이들 아니면은 학습하는 친구들 간의 소통, 뭐 커뮤니케이션, 인간적인 뭐 동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런 게 온라인화가 되면서 좀 어려움이 많은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를 최근에 잡은 거는 단순히 효율, 효과, 점수, 인공지능 이런 기술적인 게 아니라 휴먼 터치. 그래서 디지털이나 원격의 이런 상황에서도 대면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이런 휴먼 터치를 살려주는데 한번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보자. 이렇게 조금 키워드를 잡아서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실제 취업을 하거나 미취업이 돼서 취업을 해야 되는 친구들 아니면 취업을 했었지만 지금 경력 단절이 되어 있는 여성과학 기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꼭 자기가 전공을 AI라는 분야를 안 했더라도 사실 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새로운 분야도 있으니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 이런 역할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거에 어떤 가이드를 주고 교육도 실제 시켜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재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재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지금 당장 미취업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시다시피 미취업자나 이런 대학원생,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보다 더 내려가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꿈을 키워주자. 그래서 그 분야를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초중고에서 하도 많이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니드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교육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문제. 그러니까 AI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물론 뭐 하이 레벨부터 사실은 뭐 그 단순 레벨까지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다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초중고 학생들한테 가르칠 사람도 없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서 그 KT와 같이 이제 어떤 툴을 사용해서 AI가 이런 거란다. 엄청나게 뎁스 있는 교육은 아니지만 초중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쉽게 이런 AI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한테 직접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만들고 있고요. 그 신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거를 해소하는 방책으로 사실은 다양한 여성 그다음에 뭐 해외 인력도 있고요. 아니면 시니어 인력도 있고 이렇게 여전히 지금 활용이 조금 더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중에 여성의 퍼센테이지가 사실은 굉장히 받쳐주지 못하면 우리 전체의 과학기술 인력의 부족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여성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이런 분야로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또 원론적으로 이 Y 포럼이 시작한 이유도 세상이 변하는데 여전히 또 여성이 마이너리티가 되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고 그 조금 더 리딩하는 그 세상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모든 곳에서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 그래야 된다는데 정말 누구도 반론이 없이 컨센서스는 있는데 이제 어떻게라는 거로 들어가면 아직은 조금 준비가 덜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실제 이렇게 필드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교수님이나 지금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얘기도 해주시면서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도 하겠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가 아니라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여성 인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논리가 분명히 거기에 있고 거기에 여성 인력을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이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위태롭다. 2045년에는 50% 이상의 AI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25년, 30년 얘기하셨는데 딱 그 시점이고요. 그때 여성들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는 이미 분위기는 가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요새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문화는 누가 만들어 가나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신문 같은 미디어에서 좀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의 변화도 같이 갔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한테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왜 인공지능을 배우는지, 결국 인공지능은 예측을 잘해서 인간이 판단하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이라고요. 저희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내 신체의 일부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 하나의 더 장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개발자 AI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 거의 지금 남성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우리가 인공지능 비서를 보세요. 거기 보면 전부 다 여자들이 순정적으로 다 대답하고 있죠. 네, 다 여성 목소리죠. 그걸 가지고 어린애들이 거기서 그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얘기했을 때 은연중으로 느끼는 것이 뭘까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좀 편협된 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편협된 데이터만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성이 그러한 AI 개발자 그룹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AI 강국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여성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북돋아서 AI 융합 능력을 갖춘 여성 IT 인재를 대대적으로 양성해서 곳곳에서 활약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여성 인력의 반이 여성이고 여성 고용을 늘려야 국내 총생산이 늘어날 거고 그래야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 그런 이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주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고학력이고 다 갖췄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춰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교육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중고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경력 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재직자들한테도 재교육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저도 뭐 다 여기 교수님들이신데 학생들 정말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칠까 사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점 이 신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아까 미래부에서도 지금 미래 인재 4차 혁명에서 신기술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일일이 가르칠 수는 없는데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인재를 가르치는 거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가르치는 거라서 더 파급력이 있는 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해외 못 가고 뭐 이런 게 막 시작이 될 때 뉴욕타임즈의 어떤 기자가 이제 ACBC라는 말을 했습니다.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 해가지고 ACBC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이 바뀔 거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듀테크인 거죠. 우리가 이제 PBL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플립러닝도 하고 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이게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확 당겨지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약간 혼란기가 있었지만 이제 한 1년이 되면서 조금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창의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전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생각하는 그 어떠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기술보다 그런 것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우위에 있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역시 여성한테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인데.